네, 지금부터 경남에 있는 120회 학부모회, 경남 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120여 개 학부모회 대표이셨습니다. 학생분들의 상정에 대해서 저희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입장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4월 25일 경남도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의견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헌법 제31조 4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며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은 상위법령인 제17조의 2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 제17조의 4 건전한 성의식 함량에 위반되고 유엔 아동권리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 의회에 상정하고 말았다. 경남도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정교조 박종훈 교육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체가 없으니 만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늘 소통과 공감을 부르짖는 박종훈 교육감의 이중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남학부모연대는 교육의 주체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경남도민에게 알리고 학부모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1. 박종훈 교육감의 4월 25일 경남교육청 기자회견문에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근거로 보기보다 위배로 표기해야 올바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조례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교육상 징계는 학교장의 도리 권한이다. 교육상 징계가 필요한지 아니한지는 학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위법인 조례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발생한다. 유엔 아동권리 헌장에 위배된다. 유엔 아동권리 헌장에는 아동 18세 미만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헌법에 위배된다. 정치적, 타당적, 개인적 편견이 담긴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헌법 제31조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 학인조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법제화하는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는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가졌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제17조의 2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 제17조의 4 건전한 성의식 함량에 위배된다. 학인조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리키는 성인지 교육, 페미니즘적인 성주류화 교육을 법제화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 건전한 성의식 함량에 위배된다. 교육 주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하였지만 정교조와 촛불 시민연대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한 조례이다. 왜냐하면 이번 조례 수정안은 반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 자료이다. 특히 교육의 주체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모르는 일부 학부모가 찬성한다. 조례의 실체를 아는 경남도민과 대다수 학부모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데도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하고 당당한 미래 시민을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라는 기자회견문이 있었는데 정교조 교육감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인지 경남도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라.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에 새롭게 삽입된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서 정교조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정교조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민과 경남도 의회에 공포하라. 학인조는 언제든지 원한대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강원도 학생 인권조례안도 2015년 강원교육청 관계자가 내부 회의에서 일단 제정하고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무산되었다. 학생 인권조례는 언제든지 원한대로 복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과 건전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을 폐기하라. 5.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에 대한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권위 안에서 그 사무를 관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연 학교 규칙과 교육 규칙에 대한 강제성과 학생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부과하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경남교육청 발의에 의해 경남도 의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교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중민주주의인지 경남도민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하라. 2. 경남도 의회는 경남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안을 접수한다며 경남도 의회는 경남도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경남도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3. 반대 측이 없는 공청회가 올바른 공청회가 아니다. 공청회는 찬반을 다 수렴하는 것이지 찬성 측만한 공청회는 무의미한 공청회이다. 그러므로 경남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불법 절차이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여론이 도민 6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권한을 월권하여 학교를 파괴하는 학생 인권조례를 폐기하지 아니하면 형법 제123조에 의거 박종훈 교육감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 경남도 교육청을 공익감사 청구하고 학부모의 이름으로 교육감을 주민 소환하여 내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경남도 의회에서 찬성하는 도의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주민 소환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경남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경남 학부모 연대 외 120개 학부모회.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낭독하신 분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랑 직함이 있으신가요? 직함이 있으신가요? 무슨 직함이요? 학부모입니다. 그냥 학부모. 네. 여기 뭐 뒤에 있는 두 장 이거는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뭐 재개정할 수 있는 인권조 조항 이게 뭡니까? 재개정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참고해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과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재개정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학생 인권조례를 일단 만들고 나면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 뒷부분에 뭐 감사 청구, 형사 고발, 뭐 주민 소환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과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3주 남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실체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내용을 얘기를 합니까? 박종훈 교육감께서 실체가 있다는 걸 아시라고 한 거고 우리가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니 아무리 사실 노크를 하고 만나달라 해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실체가 있다는 걸 더 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겠죠? 저는 김혜엄마인데요. 저희가 반대 그 소명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엄청 많이 받아놨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그 김해 지역의 여러 엄마들이 각 학교의 엄마, 대표 엄마들이 계속 그거를 발표하고 반대표를 하고 또 그 박종훈 교육감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우리가 계속 여러 차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안전형 학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명들을 받은 것들 다 가지고 있고요.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박종훈 교육감이 자기네 쪽은 많이 수정했다 하지만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표에 간략하게 도안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번 개정안 속에 그래도 반대가 우려해 있었던 거를 좀 담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게 한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 단어는 그거를 4글자로 음절을 바꾸거나 이런 아주 맞춤법 수정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거기다 이제 페미니즘 교육, 성주류화 교육까지 과감하게 저희가 걱정했었던 어떤 차별 금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포괄적인 차별 금지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뉴욕시라고 하는 굉장히 가장 개방적이고 동성애도 합법화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에서 하고 있는 학생에 적용하는 학생 권리 장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학습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전하게 애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학생의 품행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이 예방령이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뉴욕시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 품행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를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학생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조심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5단계로 걸쳐놨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박종훈 교육감, 전교조, 이 파당적인 개인적 편견이 담겨있는 이 인권을 가지고 강조하기를 이 징계라고 하는 건 애들을 강요하는 것,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 그러면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이든가요?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민노총은 그렇게 무참한 그런 폭력적인 집회를 일삼고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뉴욕주는 그렇게 애들을 강압적으로 징계, 퇴실이 아주 일상적이죠. 교사가 치부를 들 필요가 없죠. 정확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이 잡혀있는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애들에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균형 잡혀있는 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협한 인권 개념으로 애들한테 폭력을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신고제도를 만드는 무슨 북한도 아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스럽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아주 꼼꼼히 봤지만 정말 그 반대 입장을 반영한 것은 22% 정도. 그것도 정말 상식적인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를 담은 것이고 나머지는 78%가 전혀 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 찬성 측의 아수노로 청소년 인권단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은 거기에 찬동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최대한 규칙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학교에도 방문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반대하십니다. 학습을 애들한테 시키고 싶어하는 선생님들도 반대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이 개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장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학교장들을. 제가 실태를 압니다. 어떻게 하셨냐? 교선생님들 여기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교육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교육청 담당자는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자리이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 중에 개 중에 한 두 분 계실까요? 선생님 저는 학교장님, 교육장님이죠. 교육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겠네요. 하고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소통을 강조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 친화적인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박 교육감이 이 행정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이 막무가내식의 무참한 비인권적인 과정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도대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들이 이겨내야 될까라고 하는 참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이런 기자회견을 또 열어봅니다. 학부모들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학부모 도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 학부모님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세부 조항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성주류화 교육의 위험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학생인권조례 아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누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도 모르는데 누가 알까요? 그냥 애들이 보는 건 뭐죠? 두 발의 자유다. 교복 너희들이 원하면 믿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 그건요. 지금 이 조례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세미나를 열면 학부모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아니 왜 박종훈 교육감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학습권, 기초적인 학습이죠. 누가 다 줄 서가지고 서울대 가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죠. 최소한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이 정도 학업 역량은 갖춰야 네가 원하는 것을 만날 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기초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죠. 예의 바른 학생, 존중할 줄 아는 학생, 그런 인성교육을 학부모들은 원하죠. 오히려 공부에 관심 없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이라도 챙겨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학생인권 조례는 뭐죠?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인성교육에 목적이 있습니까? 학습권에 목적이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물으세요. 이거 박지원 교육감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어머니? 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듣죠. 네. 그런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이 쉽게 제정이 되지도 않을 거겠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 위반 아닌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공익 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충분히 저희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 박종훈 교육감의 지지를 받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참 그런 게 많은데 저희는 정말 십시일반 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이 장난입니까? 교육이야말로 애들의 그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때 생각이 바뀌면요 참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죠. 그래서 그들은 이걸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네. 적어도 기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양쪽의 의견을 다 보셨고 기자회견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말이 안 되는 건지 아마 기자분들은 양심의 손을 얹으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오직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뛰어다니겠습니까? 무슨 저희가 생기는 게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거 정말 아이들을 지키자는 그 마음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주실 때 우리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갖고 난리를 치면서 먼저 고발하고 난리치는 그 민주당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감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다들 분명히 인권 조례 될 거니까 학칙부터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애들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민주 나는 이들이 말하는 민주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박종훈 교육감은 인민민주주의를 원하는 건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건지 경상남도의 도민들 앞에 학부모 앞에 반드시 공표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고 물론 자기 아이가 없더라도 조카가 있거나 이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뭐가 맞고 틀린지 아실 텐데 본인들 양심에 의해서 그 말도 안 되게 교육청 편드시는 그런 기사 제발 좀 그만 쓰시고 방송도 그만 내보내세요. 학부모들의 제대로 된 마음과 국민으로서 외침을 제대로 방송하시고 기사 써주시기를 학부모 이름으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제 딸이 다니는 그 사립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생인 거죠 통과 안 됐거든요. 근데 무슨 교육을 했냐면 남녀 간에 상대방이 학생이 상대방 남자애가 허락을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되고 피임을 하고 해도 된다고 벌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 안 됐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지 애들이 전부 멘붕에 빠졌대요 그날. 이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미성년자한테 너희들 무조건 성관계 임신 출산의 권리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권조례 그 조례 사항이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닌데 벌써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자기가 교육감이랑 그 권한으로 완전 권력 남용 아닙니까? 부모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셔가지고 네.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진중하게 하시면 되죠, 그죠? 예. 언론이 편드는 기사 그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지나친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기자들 그래서 그렇게 앞에서? 왔어. 네, 아니 그렇게 많이 저희가 수도 없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호소하는 투라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기자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하다. 아니 한쪽만 심할 수가 있는 겁니까? 피차 쌍방이 마찬가지죠. 이것으로서 더 이상 없으시면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서 그 교육청에서 학교 학칙을 바꾸라는 그런 그 강요 같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도 막강한 권력 앞에 학부모들이 원래 이렇게 정치 운동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게 바쁜 다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이렇게 법을 공부해 가면서 왜 학부모들이 일반 학부모들이 왜 법을 공부합니까? 이거는 의회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안타까움 그런데 한편으로 이 참 집회나 이런 부분에 담아지는 게 언론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서글프고 안타깝고 때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 학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속 공문으로 내려가고요. 학칙 재개정해라. 이렇게 바꿔라. 지침서 내려보내고요. 이렇게 두껍게 계속 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통보하죠. 이제 학교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제 애가 선도부장인데 선도부 담당 인성부장 선생님께서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에 준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학칙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꼭 바꿀 거다. 원래 이게 학부모한테 가정 중심으로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돼 있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는 거지 일반 학부모들이 과연 그걸 챙기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교조 교장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은 물만한 고기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엄마들 의견을 듣고 다니면요. 많은 엄마들이 선생님들을 만나면 선생님들 대부분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학부모한테 얘기를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통과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있다고 저희가 그런 걸 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정말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사님들이 이 정말 수고를 하시고 정말 그 일들을 하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저희로서 잘 압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도 작년 9월부터 이걸 알게 돼서 이렇게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건 박종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 학부모 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종훈 교육감한테 사실은 교육감한테 우리가 직접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기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박종훈 교육감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감으로서 어떤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거 저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걸 요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엄마들이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상으로 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만나러 가도 우리가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는지 정말 이 법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자 하는지 왜냐하면 그 문서만 하는 것 가지고는 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지를 우리가 만나보고자 여러 차례를 절차를 밟고 갔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굉장히 이상한 단체로 이상한 그런 학부모로 우리를 치부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 가서 호소를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엄마들이 여기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어떤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서글픈 마음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60% 반대라는 거 우리는 실제적인 그 아티스트 조사는 저희는 실제적으로 느낀 체감은 한 70%까지 느껴집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법을 제대로 몰라요. 엄마들이 이런 것만 압니다. 요즘 아이들 의상이나 뭐 후드폰 같은 거 좀 자율성을 위해서 좀 필요하진 않겠나? 요 정도로 이해하셔서 그 법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 시대가 뭐 그런데 요 정도만 아십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왜 반대하세요? 이런 뭐 우리 좀 자유롭게 좀 있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도 그거 너무 뭐라 하거든요. 요 정도만 알아요. 이 법이 그런 법인 줄만 알지 이 법이 나중에 확장된 법이 어떤 건지는 많은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경우도 이 아티스트 조사에서 찬성하는 경우도 자세히 모르고 시대가 이러니까 찬성해야지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지 제대로 설명을 듣고 아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합니다. 저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네네. 네. 그 뉴욕시 인권 학생 권리 장전을 말씀하셔서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단체에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차별 금지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을 보면은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그다음에 국적, 등등등 포함해서 젠더 아이덴티티, 젠더 익스프레션, or race의 차별 없이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서문에 밝혀져 있거든요. 그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저희가 뉴욕 학생 권리 장전과 학생 인권 조례를 비교한 부분은 그 젠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그게 선진화가 돼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우리보다 먼저 성주교화를 시작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히고 있지만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리버럴한 뉴욕주의 권리 장전이라도 책임이 권리보다 많다는 겁니다. 권리를 줄 때는 반드시 책임 조항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와 책임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 권리가 너무 많다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지금? 권리가 과도하죠. 학생인권 조례에 있어서 네, 학생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렇죠. 책임이 없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단체의 방향이라는 게 학생의 권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금 권리가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조례에 담긴 권리만큼의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리를 축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책임을 지워야 되나요? 학생 인권 조례의 권리가
인권조례가 많기 때문에 책임을 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죠. 그걸 수정하라는 입장이겠죠.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상사에 무슨 권리와 책임을 모든 걸 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게 인성에 관한 교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거를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잔뜩 넣어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그렇죠.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뉴욕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주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한 주이기 때문에 그런 주에서 이런 차별 금지를 다룰 때조차도 거긴 돼 있으니까 이미 그 차별 금지 조항의 조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걸 조건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그 다음에 뭐 비방하거나 뭐 그렇게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금한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뉴욕시 사례가 진보적이고 뭐 리버럴하다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뉴욕시가 우리보다는 뭐 좀 개방적이고 발전돼 있는 체제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방적인 거는 인정하지만 발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 개방을 그렇게 자유로운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로 가는 게 그러면 과연 그게 성의 어떤 선진국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거든요. 거기 사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참 안전한 나라. 그래도 보호받는 나라.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어떤 걸 보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TV의 지상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의 인권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견해를 한편 갖습니다. 뭐냐면 30여 개 이상의 권리를 지금 명목화시켜 놨는데 중요한 건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얘들아 너희가 스마트폰을 원하면 쓸 수도 있어 라고 협의해 보자 라고 하는 것과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너희한테는 주는 것이 인권이야. 그것을 막는 것이 있으면 그건 인권 침해란다 라고 가리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제3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구제에 관한 신청과 처벌이거든요.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어쨌든 뭐 조례란 인권 자체라는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